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진짜 돈 100만원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줄이야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자, 이 말이 뭐냐, 바로 이제 그 소액생계비 대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소액생계비 대출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말 그대로 소액 100만원을 이제 은행에서 그날 즉시 빌려주는 겁니다. 아무한테만 해주는 게 아니라 생계가 어려운 분들, 급전이 필요한 분들을 한해서 당일 즉시 1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단어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끝에 대출이 붙였습니다. 대출.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라. 그리고 중간에 생계비라 붙었죠. 생계비.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분들은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전월 빌려준다는 건 뭐예요? 생계가 정말 어렵고 좀 힘들게 사는 분들, 그 사람들한테 빌려준다는 겁니다. 100만원을. 그럼 저 돈을 빌려가는 사람은 쉽게 말해 전재산 100만원도 없는 거예요. 통장에 100만원도 없는 거예요. 100만원도 없어가지고 생계가 힘들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너무너무. 껍데기는 멀쩡한데 어떻게 살았길래 이제 통장에 100만원도 없어가지고 생계가 어려우니까 이제 돈 빌려 받는 거예요. 쪽팔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무리 뭐 개인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살다 보면 돈이 부족할 수 있는데 100만원도 없는 건 좀 너무하잖아 이게. 근데 문제는 그 돈을 갚아야 되는 거야. 그 돈을. 대출이잖아요. 은행에서 받지도 못할 돈 대출해주는 거 봤어요? 못 받잖아요. 그리고 정상이라면 대출 받으면 안 되는 게 금리가 말도 안 되게 셉니다. 저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가 제가 알기로는 연금리가 15.6%라고 있습니다. 15.6. 엄청 높습니다. 네. 말도 안 되게 높아요. 정상인이면 받으면 안 돼, 저거. 근데 저 고금리 상품을 받는 거예요. 저 받는 것 자체가 내가 봤을 때 정상이 아니야.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 하면, 저 대출을 받는 사람은 갚을 생각이 없어요. 그냥 꽁돈으로 생각해. 나라에서 우리 불쌍하니까 하도 힘들게 사니까 도와주나 보다. 100만원 잘 쓰겠습니다. 대신에 안 갚을게요. 우리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하도 불쌍하니까 100만원 주는 거잖아요. 왜 줬다 뺐습니까? 이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소액생계비 대출 받는 분들 겉으로 보면 있잖아요, 오히려 더 잘 꾸며, 돈 있는 사람보다. 그 사진에 보면 여자가 막 명품백 메고 그 소액생계비 대출 받으려고 줄 서 있는 사진도 있거든요. 아니 외제차 끌고 온 사람도 있어. 행색 우리보다 좋아요. 좋은데 이제 통장에 100만원도 없는 거야. 100만원도 없어가지고 카드값 못 내고 수도 전기 끊기게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겉만 멀쩡하지 속은 완전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 많다니까요. 힘든 사람들 많다니까. 우리나라 정서가 뭐 재정적으로 힘든 게 있어도 겉으로 티를 안 내요. 남들한테 무시받는 거 싫어가지고 티를 잘 안 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찾아보면. 여러분도 힘든 사람도 많습니다. 단지 말 안 할 뿐. 그리고 참 걱정되는 게, 아마 소액생계비 대출 받은 사람은 앞으로 사는 게 무지하게 힘들어질 겁니다. 그분들은. 일단 그분들은 100만원 대출 받아도 절대 다수는 안 갚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그 대출 말고도 여기저기 빌린 돈이 많을 겁니다. 그 신용도가 바닥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저기 돈을 빌리느라 이제 자금이 없는 거죠. 아마 절대 다수는 빚이 많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점점 가면 갈수록 빚 갚기 힘들 거예요. 왜냐? 물가나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버티지 못할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점점 대한민국에 가면 갈수록 빚진 사람들한테 인생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높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점점 빚 갚기가 힘들어져요. 왜 그러냐?
버는 돈은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 금리도 계속 올라가요. 감당할 수 있냐고요.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게 사람이 아무리 뭐 쇠갑바지 일한다고 해도 그 버린 돈이라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시간도 한정적이고. 그리고 요즘에 일자리 같은 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배달 일 같은 것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요. 뭐 대리운전 같은 것도 많이 줄었어. 그래서 투잡하시는 분들이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오더가 많이 없다고. 그래서 점점 빚을 진 사람들은 이 빚 한 감하기 힘들 거예요, 아마. 아니면 이제 빚 갚는 거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빚 갚는 게 힘드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빚을 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뭐 대출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도 있으면 어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한테 돈 부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변 사람들한테 나 돈 좀 있다, 돈 잘 번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잘 되고 있어도.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회생한 인간들 몇 명 있었는데 정신상태가 영 아니더군요. 계속 빚집니다. 빚은 평생 지고 가게 해야지 빚 한 감은 해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있죠. 빚을 못 갚을 것 같으니까 에라이 뱃째 회생법원 가가지고 회생이나 받지 뭐.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거액의 빚을 지고 갚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빚지고 안 갚는 사람 가만히 둘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법률 중에 이 개인 회생이라는 법을 정말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증오합니다. 왜냐? 왜 국가에서 왜 국가기관인 법원이 개인의 채무사항이 왜 나서는 겁니까? 자기들이 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 회생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그런 겁니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있어. 채무자는 빚을 진 사람이고 채권자는 빌려준 사람이죠. 근데 이 채무자가 빚을 못 갚아요. 너무 많아서 못 갚아서 법원 가가지고 판사님, 제가 이런 상황 때문에 빚을 못 갚으니까 빚 좀 깎아주십시오. 자, 1억 있는데 한 7천만원 깎아서 3천만원 해주십시오. 채권자는 상의도 없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판사가 보고 이 사람 못 갚겠네. 그래도 3천만 받아라, 채권자야. 얘 보니까 사정 안 좋다. 7천만 빼고 3천만원 해가지고 매달 100만원씩 30개월 해서 갚아라. 됐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개인회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개인회생 웃긴 게 채권자 입장 들어보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채무자 입장. 그래서 뭐 개인회생에서 빚이 1억 있어도 이 사람 사정 뻔히 아니까 너 한 3천만원 받아라. 7천만원 됐고. 그렇게 해버리면 3천만원만 갚으면 그만이에요. 1억에 3천만원. 솔직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채무자의 개인 사정이 있어도. 특히 우리나라가 웃긴 게 뭐냐면 좀 처자식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법에 관대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좀 웃기게 뭐냐면 남자보다 여자한테 관대하고, 그리고 미혼남보다는 기혼남한테 관대합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절도 강도 해도 처자식 있으면 전상 창작됩니다. 진짜로. 법에서 여러분 있잖아요. 부양가족 유무가 정말 중요합니다. 딸린 식구가 있냐 없냐. 그래서 우리나라 법 보면 뭐 집안 가장이고 딸린 식구도 많으면 어느 정도 강경 감면해 줍니다. 이 개인회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제 집안 가장분들이 사업하다가 좀 빚 많이 생기면 개인회생 받는데 그럼 처자식 있으면 좀 많이 해줘요. 그래서 법에서는 처자식 있는 게 일종의 벼슬입니다. 벼슬. 물론 그 사람들 개인 사정도 있고 어쩔 수 없으니까 뭐 그런 개인회생 같은 거 밟겠지만, 그래서 저는 좀 이것 좀 아니다 생각합니다. 자꾸 이런 거 편법 이용하잖아. 맞잖아요. 애초에 뭐 빚을 갚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에라 모르겠다. 회생법원 가가지고 어떻게든 깎아내려야지. 채권자는 사기도 없이. 이런 식으로 나온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 믿고 빌려준 사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저는 개인이 생각하는 사람들 사실 좋게 안 봅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 나름의 어떤 사정이 있어도. 개인이 생각하는 인간들 몇 명 있었는데 정신 상태가 영 아니더군요. 저 영 아니죠. 왜냐, 자기가 진빚을 못 갚으니까 개인생 받는 거잖아. 그리고 개인생 한 번 한 사람은 또 합니다. 한 번 재미 봤잖아요. 또 합니다. 또 빚져가지고 또 못 갚겠다 하고 회생법원 가서 또 개인생 밟으려고 할 거야. 이 사람들은 한 번 해봤으니까 이 개인생 맛을 봤잖아요. 괜찮거든. 그러니까 또 빚져가지고 또 이제 못 갚을 상황 만들어서 또 회생법원 가는 거야. 또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의 빚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고 갚아보지 못한 사람은 인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빚진 사람들이 제대로 빚을 갚아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사람답게 사는지. 제가 예상컨대 절대 다수의 빚 탕감을 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면 웬만하면 멀리 하시기 바랄게요. 그 사람들 사람 안 됩니다. 정말로. 뭐 카드비 못 갚는 사람, 마통 못 갚는 사람 안 됩니다. 절대 사람 안 됩니다. 못 고쳐 먹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냥 그대로 살게 내비둬야 됩니다. 도와줘서도 안 되고 관심을 줘서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